가시는 길이신가요? 지금 다가구에 가고 있거든요.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운영은 지금 4년 차 되고 있어요. 오늘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보통 임차인이 계약 만료돼 갖고 나가면 이제 공실이 생기거든요. 그때 가서 점검을 하고 뭐 내가 수리할 게 있으면 하고 그렇게 방 점검하러 갑니다. 보통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그 정기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가는데 뭐 자주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자주 안 갈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 텀이 있습니다. 공실이 생겼을 때 보통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고칠 게 있으면 수리를 하거든요. 환기하고 전체적으로 뭐 이상 없는지 이렇게 쭉 둘러보고. 이 방은 굉장히 상태가 지금 깨끗해요. 보니까 임차인이 방을 깨끗하게 쓰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항상 기본 수리 도구를 들고 다닙니다. 주로 수리는 이렇게 욕실에 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꼭 고장이 안 나도 미리미리 욕실 용품은 좀 갈아 놓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손잡이 꼭 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 아래 고아보스라고 있어요. 냉수온수 나오는 그쪽이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갈아요. 그 부분은. 이것까지 수리해봤다 이런 거 있을까요? 최고봉이 아마 냉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스 이런 걸 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건물에 오는 그 기사님이 저보고 맨날 그래요. 아, 그 충전하시는 사모님 계속 이렇게 얘기를 본인도 정말 놀랐다고. 잘 됐네요. 이거 끝났고요. 뜨거운 물이 계속 통과하기 때문에 이쪽이 항상 이렇게 누수가 잘 생겨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거 네. 전문가 부르면 토탈 얼마 정도 드나요? 최소 10만 원이 그 재료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안 부르는 대신 재료를 좋은 거 쓴다든가, 그러니까 무조건 비용을 줄인다기보다 재료에 돈을 차라리 투자하는 거죠. 주인이라면. 잘 됐어요. 안녕하세요. 싱글파이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구독하던 채널인 싱글파이어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다가구를 운영하고 있는 선한니치라고 합니다. 온라인 활동을 처음 시작하면 이름을 한번 지으면 그걸로 쭉 통일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4글자로 된 한글이 좋다고 하고 또 발음하기 좋아야 하고 나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큰 뜻을 담고 저는 선한니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제가 부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하게 그 과정을 추구하고 싶다는 내용에서 선한니치라고 지었습니다. 결혼 전에 수도권에 거주했는데요. 그때 액세서리 디자이너를 했었거든요. 직장이 뭐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내려와서 부산에서 이제 남편을 따라 거주하게 됐습니다. 부산에 와서 제가 새로 배울 것을 이렇게 좀 찾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재테크에 도움되는 부동산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경매 수업을 처음 듣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2013년 2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요. 개업을 할 목적으로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소속공인중개사를 해보니까요. 아, 이게 내 평생 갈 직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부동산의 장점만 부각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막 장단점을 다 얘기하고 또 어떤 이제 고객 중심에서 너무 이렇게 후처리를 막 AS를 끝없이 해주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제 자산 관리에는
때는 좀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내 자산 관리에 집중하자 이래서 공인중개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이자 부동산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때 돈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 것이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자유, 그 다음에 어떤 내 취향의 자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자유, 그런 부분에 선택을 할 때 돈이 최우선시 된다면 그건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은 굉장히 많이 벌지만 직장인이다. 그러면 그건 시간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자유가 없는 거겠죠. 자본 소득이 받침이 돼서 내가 일을 좋아하면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맞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는 상황. 일정 소득이 내 노동이 아닌 걸로 들어와야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본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게 일을 평생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50%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 게 임대 이런 주택이라는 게 완전히 내 손이 안 가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 노동력이 한 반 정도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 자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좋아요. 내 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오늘은 몸이 좀 아파 그러면 미뤄가지고 약속을 내일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내 시간을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좋고요. 유튜브 같은 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창작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일에 100% 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항상 막 일을 하고 막 다가구 관리를 하고 해서 이게 매일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어느 호실에서 좀 뭐가 문제가 있다 봐달라 하면 딱 같은 날 약속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온 김에 딱 처리를 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산에 실거주하는 아파트, 이렇게 대출이 전혀 없는 아파트가 있고요. 또 부산에 이제 월세를 받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전라북도에 아파트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월세를 받고 있고 하나는 전세를 주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다가구 건물이 부산에 있습니다. 개수가 많다고 해서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뭐 크게 되게 고가의 아파트는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당 60만 원씩이라서 120만 원 나오고요. 이 다가구 건물에서 480만 원 해서 이제 한 달에 비용 제외하지 않은 게 한 600만 원 나옵니다. 비용을 제외하면 300만 원 정도 수익입니다. 그 건물 대출 이자 비용 그런 부분이 많이 나가고요. 전체 건물가에서 50% 정도가 레버리지였어요. 그 레버리지라는 게 제 대출과 전세 그 보증금을 포함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건물의 대출은 3억 7천을 냈고요. 나머지는 이 보증금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저가 현금이 있었습니다. 전체 매매가액의 50% 정도는 자기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은 많이 나가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전기세도 뭐 12,000원 이렇게 나가고요. 가장 큰 부분은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부분. 제 건강보험료. 세금은 매달은 아니지만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씩 크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내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결국은 이 월세에 녹여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아파트의 그 월세는 그대로 그냥 수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손도 안 가고 월세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 수익이 되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지방에서는 좀 월급이 많은 직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택이 나오는 직장이라서 거주비가 들지 않았고 월급 나오는 거를 거의 다 저축을 했죠. 저는 재테크 개념은 없었지만 낭비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억 정도 금방 모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부산에 센텀시티라는 게 초기 개발을 할 때 청약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센텀스타라는 주상복합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는 청약이었어요. 그걸 청약을 했는데 초고층에 RR에 당첨이 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입주할 돈은 없었어요. 굉장히 비싼 데라서. 그걸 끝까지 들고 있다가 마지막 이제 입주할 때 팔았어요. 그때 이제 샀던 분도 기억이 나요. 서울에 굉장히 부자가 이렇게 샀었어요.
그게 생애 첫 투자였고 수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첫 투자가 성공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투자는 잘못된 투자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고 투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고 컨설팅 비용을 받고 이렇게 아파트를 추천해주고 그런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전북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전북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 또 한 개 산 것도 아니고 3개를 샀어요. 2년 후에 막 입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 못하고 원치 않는 장기 보유 그리고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잘못된 투자고 현재까지도 그때 샀던 아파트 2개를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는 진짜 누구의 말도 믿지 않고 전문가도 됐고 정말 남편도 됐고 얘기해도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저한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갭 투자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에 부동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갭 투자를 쭉 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개수는 자꾸 늘어가는데 뭐 제가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파트 개수만 많고 뭐 나는 이제 월급 같은 거 다 거기다가 막 집어넣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다. 내가 현금 흐름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제가 투자한 아파트들을 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그러면 제가 거주하는 주택 하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고 그때 이제 차익이 좀 컸어요. 그 돈으로 일부는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를 이렇게 평수를 줄여서 사고 그럼 돈이 좀 남았잖아요. 그 부분으로 다가구를 사러 막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다가구를 사게 되었습니다. 차익형과 수익형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차익형은 이제 시드가 부족한 젊은 분들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데 수익형이 하고 싶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익형은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 모였는데 그 자금이 일을 하게 만드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거기에 약간의 이제 은행의 대출과 보증금은 거둘 뿐이에요. 근데 이거가 어떻게 잘못 알려져가지고 나는 뭐 수익형에 하고 싶다. 젊은 분들이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좀 그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 2030들은 자금이 많이 없을 거니까 차익형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수익형은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모인 은퇴 준비를 하는 세대에게 맞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수익형은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기 다가구를 살 때 수익률이 9%대였어요. 그때 이제 대출 이자가 120만 원 나갔거든요. 현재는 이게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7%대로 떨어졌고 대출 이자는 180만 원 나가거든요. 이거 7%대면 좋은 거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비용을 다 제외하면 이제 5%대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5%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은행에 그냥 넣어놔도 4% 5% 받잖아요. 근데 뭐 이 개고생을 해가면서 5%를 받을 것이냐 안 한다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 정도 금리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정말 최악을 견뎠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살 때 이자가 막 2% 3%대였어요. 그때는 누구나 다 금리가 낮으니까 투자를 해라. 그리고 오르면 또 안 한다.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구간을 견뎠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